First time drinking. 서울만 한 크기의 작은 나라가 요즘 한국 아리로 난리입니다. 유럽에서 전래한 고급 레스토랑부터 차이나타운의 후미진 식당까지 온갖 식문화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기상천외한 미식 풍경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볼거리인데요. 이런 싱가포르의 요즘 한식 열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 식문화도 중국풍인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 요즘 거리마다 한식당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심지어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 이들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런 변화의 시작은 대장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싱가포르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한식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단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인구 약 600만의 도시국가입니다. 부산보다 약간 작고 서울보다 조금 큰 미니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리나 베이 샌즈로도 익숙해서 여름 휴가로도 자주 가고 왕래도 많은 나라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싱가포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자리 잡은 동양적인 윤리관과 영국 식민지 체제 하에서 확립된 서구적인 문화 세계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대다수 시민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서구 문화를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싱가포르 사람들 특유의 실용주의적 가치관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한류가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요. 거의 20년 전이죠. 2001년 비천무, 10월의 등이 개봉한 뒤에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나타난 한류의 인기 또한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쳐서 한류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제대로 한류를 일으킨 계기는 바로 대장금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에 처음 방영된 대장금은 싱가포르 공중파에서 몇 해에 걸쳐 4번이나 틀어줄 정도였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중년 남성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인터넷 매체인 더 일렉트릭 뉴페이퍼는 싱가포르인 5명 중 2명이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대장금을 보기 위해 일찍 귀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 장년층 시청자들이 많다는 기사도 내보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서점에 가면 대장금 관련 책이 주요 매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장금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광고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대장금이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아시아나항공은 2006년에 비행기 동체에 대장금을 그려넣은 이른바 대장금호를 만들어 동남아시아 노선에 투입하기도 했을 정도니 말다했죠. 이런 대장금의 인기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BBQ 치킨이 말레이시아 기업과 손잡고 첫 싱가포르 매장을 연 후 2년 동안 10개 이상의 매장을 추가로 열 정도였죠. 그 뒤 네네치킨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내놓은 고깃집 본가가 백스 비빔밥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대장금의 인기가 한국 식당의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BBQ 치킨은 한국 매장과 다르게 가족 레스토랑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에 모두 철수했고 한때 9호점까지 열었던 네네치킨도 지금은 5개만 남았습니다. 본가도 현재 2개만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당시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사업자가 차린 한국 식당도 많았는데요. 어디나 다 그렇듯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안 돼서 문을 닫은 식당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0개 남짓했던 싱가포르의 한국 식당은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한류의 불을 당긴 2012년에는 약 60개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약간 주춤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한류 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라별로 한류가 전해진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시작된 한류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싱가포르 공영방송인 채널U는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방영된 지 오래된 드라마를 중국어로 더빙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중장년 세대가 많이 시청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은 보고 싶은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예능,
K-팝만 전문으로 방영하는 케이블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국과 같은 시기에 같은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이죠.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넷플릭스 순위 대부분을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답니다. 거리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태양의 후예와 사랑의 불시착을 본 싱가포르인들은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즐기는 한식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인데요. 떡볶이와 어묵,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김치와 감자탕, 짜장면과 짬뽕 등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한식을 직접 경험하길 원하면서 한식에 대한 니즈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몇 안 되는 한국 식당은 몰려드는 손님을 맞이하기에 바빴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새롭게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전과 달라진 건 메뉴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몇 안 되는 한국 식당들이 한정식, 짜장면, 삼겹살, 치킨, 족발 등 인기 있는 메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선택의 폭도 좁았고 한국에서 먹는 것과 맛의 차이도 느껴졌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에는 분식, 냉면, 회, 찜, 탕, 죽, 비빔밥, 곱창, 순대 등 외국인이 이런 걸 먹는다고 라고 느낄 정도로 메뉴별로 특화되었답니다. 부산 돼지국밥, 전주 비빔밥, 제주 갈치구이, 수원갈비, 마산 아귀탕, 춘천 닭갈비, 북창동 순두부 등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의 유명 맛집을 골고루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24년 현재 싱가포르의 한국업소 주소록에 올라와 있는 한국 식당 수만 260개가 넘는다고 하니 말다했죠. 심지어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300개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탄종파가 지역에 가면 500m 남짓한 거리에 한국 식당만 50개가 넘게 모여 있습니다. 도로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식당 둘 중에 하나는 한국 식당이라 입구에 코리아타운이라 이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용객이 모두 싱가포르 현지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게마다 늘 손님들이 많아서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손님의 대부분이 싱가포르 현지인인 게 참 흥미로운데요.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한국 이민자들끼리 찾던 한국 식당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새삼 느낄 수 있고요. 한국 식당은 여기서 싱가포르 현지에서 고급 식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요. 안 그래도 물가 비싼 싱가포르에서 한국 식재료를 수입해서 제공하는 한국 식당의 음식 가격이 비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싱가포르의 서민들은 호커센터 푸드코트에 있는 한식 매장을 향합니다. 푸드코트 매장에선 라면, 비빔밥, 고등어구이, 김치찌개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요. 주인이나 주방장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인의 입맛에는 살짝 어색하기는 하지만 싱가포르인들에게는 인기가 높습니다. 호커센터가 아닌 어느 푸드코트에 가더라도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는 건 한국 음식이 이제 싱가포르 음식의 일부가 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사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음식을 맛본 싱가포르인들이 이제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한식을 만들어 먹기 위한 요리 강좌도 매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라면 말고는 한국 식자재가 없었던 대형마트는 이제 한국 식자재 코너를 따로 만들어 깻잎, 상추, 애호박 등 한국 농산물을 팔고 겨울이 되면 제주 감귤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냉동실에는 만두, 핫도그, 떡갈비 등 한국에서 온 냉동식품이 가득하고 냉장실에는 김치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짜장면, 짬뽕 등 즉석조리 식품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과자도 진열되어 있죠. 라면 코너에는 한국 라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류 코너에는 한국 소주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는데요. 한국 식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 싱가포르나 태국의 식품업체가 만든 한국식 냉동식품에 한글 상품명을 붙여 한국산인 양파는 황당한 경우도 흔하다고 하고요. 이런 열풍을 본 한류 전문가들은 한류 열풍은 5,0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의 콘텐츠가 아니라는 소리죠. 한류의 원천은 5,000년 역사 속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생활문화가 드라마, 영화, 예능, 음악 등 많은 콘텐츠로 발전되어 거듭됐기에 지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한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발전도 기대되는데요.
한국도 싱가포르의 문화예술 전시회, 싱가포르 문화예술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한식을 넘어 문화 교류를 통해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